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07년 그녀는 결혼 중개업체의 중개를 통해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10년 후 남편의 외도와 게임 중독, 과도한 채무 부담,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결혼 중개업체에게도 물었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결혼 생활이 끝났으니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혼인한 여성이 상대방의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혼인 파탄에게 이르게 됐다.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냈습니다. 과연 법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법원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김 씨 주장대로 A사를 통해서 B 씨를 소개받아서 결혼에 이르렀다 해도 A사가 소개할 당시에 B 씨의 채무 현황에 관해 고지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A사의 당시 회원 약관에 의하면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학력,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되 개인 정보는 A사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약관 규정에는 B사의 회원들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진행될 경우 회원들이 나머지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있은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도가된 면이 있네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약관을 좀 진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혼인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은 중개업체가 확인을 안 하고 소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회원이 이제 중개업체를 속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개업체가 과실이 있는지를 입증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중개업체를 속이다 보니까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도 회원에게 속았다. 이렇게 되니까 중개업체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약관에 내가 어떤 부분까지 중개업체를 믿을 수 있는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어디까지 확인된 것인지 확인을 좀 하시고 사실은 중개업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강 변호사님은 마르셔서요. 추위와 더위 어느 쪽이 더 견딜만 하십니까? 저는 추위가 좀 더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요? 그냥 추우면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좀 온도를 올리면 되는데 네. 더우면은 에어컨 너무 세도 감기 걸리고 이러니까 추운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양담소 애청자분들 우리 강 변호사님 추위에 건강하시고 연말연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분이 직접 양담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겨울 추위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소개해드리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인도를 걸어가시다가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횟집 앞으로 지나고 있었는데요.
횟집에서 인도로 물을 뿌리고 있었고 날이 추워서 물이 바로 얼어버려서 어머니와 누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머니께서 얼음에 미끄러져 다치셨다고 합니다. 물을 뿌리던 사람이 어머니가 넘어지시는 걸 목격했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지만 누나가 죄송할 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말한 뒤에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 같은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건가요? 또 피해배상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아이고, 최근에 갑자기 추위가 몰아쳤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생겼던 일인가 보네요. 네,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연세가 있으시면 넘어지시면 또 크게 다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을 뿌리실 때는 얼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집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대퇴부 골절이 오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연세 있으시고 어머님들은 또 이게 골다공증, 네. 이제 골이 약해지니까 금방 낙상하시고 뼈가 이제 부러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CCTV 같은 증거 자료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었죠. 네, 현장 사진이 있으면 또 가장 좋지만 돌발적이니까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하셨다면 CCTV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CCTV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보존 기간이 30일이 지나면 이제 삭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시는 지역의 센터에 전화해 보시고 열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센터에 연락을 해서 열람을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나요? 예, 예.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일단 사진이 일단 없어도 현장 목격자로 누나가 계셨으니까 누나분이 언제 몇 시경에 추위가 어떠했고 횟집을 지나간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자세하게 진술서로 작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머님이 이제 치료를 받으셨다면 입원 치료비나 응급 치료비나 통원 치료비, 진료 기록 사본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행히 그때 이제 물을 뿌리면서 그 직원이었나요? 횟집에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눈 부분도 있으니까 뭐 진술서 나눈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작성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면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소송으로 바로 또 진행하시는 게 부담스럽다 이러시면 뭐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거나 아니면 뭐 합의로 좀 좋게 해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좀 합의로 하면 금액이 서로 이제 안 맞다거나 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끔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느냐?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내용 증명에는 법적 효력은 없고 내용 증명은 단지 이제 우체국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우편을 보냈다는 것만 확인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통지를 했고 이런 내용이 두 사람의 의견이 오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남는다는 것에 예. 불과한 거죠. 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고지한 적이 있다. 네. 네, 이런 것이지 이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그럼 계약을 해제하거나 뭐 이랬을 때 내가 해제 의사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럴 때는 유용하겠군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손해배상을 내가 하기 위해서 꼭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뭐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럼 병원비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뭐 일실 수입과 위자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실 수입은 이제 입원 치료를 받아서 그 사이 동안에 며칠간 일을 아예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벌 수 있었던 소득을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가정주부나 취업준비생과 같이 특별히 직업이 없어도 도시 일용노임에 따라 일실 수입을 계산을 하고요.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위자료는 아시다시피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건데
정신상의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과실 비율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감액하고 그 밖에 뭐 노동능력 상실률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면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나 기왕증 이런 걸 보고 금액이 좀 감액된다는 건가요? 예. 과실상계 관련해서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배상 책임 유무나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합니다. 판례 중에 겨울철 일몰 후에 공사장 입구로 보행할 때에는 결빙 구간이 생겨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함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잘못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례로 돌아가면 우리 어머님의 경우에는 만약에 물을 뿌리고 있었던 거를 미리 보셨으면 좀 조심을 하셨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겠군요. 그 부분도 좀 참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지나가셨던 시간이 일몰 후인지 저녁 음. 시간대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치실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전에 기왕증이 있었는지. 예, 네, 이 기왕증 부분도. 부분도 법원에서 고려를 하는데 기왕증은 이제 피해자가 사고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체질적인 요인을 말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해 더 심화된 것이나 또 발생한 것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치료비가 전액 모두 다 이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방금 말씀하신 과실상계나 기왕증이 좀 고려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시효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사연자분은 사고 당시에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아셨기 때문에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효연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네요. 네, 끝곡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